두 줄. 테스트기 창에 선명하게 떠오른 두 줄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47세. 이미 폐경이 시작됐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10년 전 이혼 후 단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결과가 눈앞에 있었어요. 화장실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 플라스틱 막대기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석 달 전, 그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의 한 아파트 단지. 저는 그곳 23층 투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영문 번역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불규칙했고 사람 만나는 일도 거의 없었죠. 주로 밤에 작업했고 마감에 쫓기면 며칠씩 집 밖을 나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번역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책상 서랍을 뒤적이다 담배가 떨어진 걸 깨달았죠. 편의점까지 다녀올까 고민하다가 결국 후드티 하나만 걸치고 나섰습니다. 거울도 안 봤어요. 어차피 새벽에 누가 보겠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불빛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정말 폐인 같더군요. 헝클어진 머리에 민낯, 슬리퍼까지. 뭐 어때 새벽인데. 그렇게 생각하며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1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니 문이 열렸어요.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타는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남자였어요. 은은한 비누 향이 좁은 공간에 퍼지면서 왠지 모르게 제 차림새가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그는 아무 말 없이 버튼만 확인하고 한쪽 구석에 섰어요. 저도 반대편 구석으로 더 몸을 움츠렸죠. 침묵 속에서 층수 표시등만 깜빡이며 내려갔습니다. 1층까지 참 길게 느껴지더군요. 드디어 1층에 도착했을 때 로비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비가 오네. 속으로 중얼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런데 그 남자도 함께 나오더니 로비에서 멈춰 섰습니다. 밖을 보니 빗줄기가 어찌나 굵은지 편의점까지 5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금방 흠뻑 젖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뛰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혹시 우산 가져오셨어요? 고개를 돌리니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깔끔한 차림새. 손에 접이식 우산을 들고 있더군요. 우산이 없다고 답하자 그가 말을 이었어요. 함께 쓰겠냐고,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차림으로 낯선 남자와 우산을 함께 쓴다고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고 솔직히 비를 맞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좁은 우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빗소리 때문에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그 짧은 50m가 묘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체온이 우산 안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먼저 우산을 접으며 물었습니다. 담배 사러 가느냐고. 네, 그렇다고 답했죠. 그도 같은 이유로 나왔다며 웃었어요. 우리는 함께 편의점에 들어갔고 계산대 앞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브랜드 담배를 들고 있더군요. 돌아가는 길도 함께였어요. 이번엔 조금 덜 어색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해서 우산을 털던 그가 몇 층인지 물었어요.
23층이라고 하자 자신은 14층이라며 아까 탔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네, 기억난다고 답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아까와는 달리 불편하지 않았어요. 14층에 도착하자 그가 내리면서 조심해서 들어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산 빌려줘서 고맙다고 답했고 그는 별 말씀을요 라며 웃었어요.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됐을 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 후로 종종 마주쳤습니다. 새벽 편의점 앞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때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엔 가벼운 인사만 나눴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몇 마디씩 주고받게 됐죠. 그의 이름은 민호였어요. 건축설계사라고 했습니다. 저처럼 이혼 경력이 있고 혼자 살며 불규칙한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비슷했어요. 어느 날 밤 단지 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캔맥주를 마시게 됐습니다. 5월의 밤 공기가 선선했어요. 민호가 먼저 물었어요. 가끔 외롭지 않냐고. 외롭죠. 근데 익숙해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렇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랑 앉아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의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녁을 함께 먹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지 내 식당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밥을 해먹기도 했어요. 민호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가 일품이었죠. 혼자 살면서 배웠다고 안 그러면 매일 배달만 시켜 먹게 되더라며 웃었어요.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번역 작업이 막혀서 답답한 마음에 민호에게 연락했어요. 술 한잔 하자고. 그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민호의 집 거실은 깔끔했어요. 큰 창으로 해운대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어느새 과거 이야기까지 꺼내게 됐어요. 전 남편이 아이를 원했다는 것, 하지만 제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 병원 다니고 치료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결국 안 됐고 그 사람은 점점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군요.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제 자신이 결함 있는 사람 같았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그런 일도 있었구나 싶더라고 말했어요. 그가 힘들었겠다며 위로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에게 물었죠. 왜 헤어졌냐고. 성격 차이라고 했어요. 아내가 원하는 삶과 자신이 원하는 삶이 달랐고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도 계속 부딪혔다고요. 지금은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가끔 만난다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저 안에도 각자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있겠죠. 민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진지하고 또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선을 넘는 거라면 말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 공기의 변화를요. 지금 자기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손이 제 손을 덮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고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입술이 닿았어요.
그날 밤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말보다 시선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전했죠.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실내에는 부드러운 음악만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새벽녘 잠에서 깨어 눈을 떴을 때 옆에 민호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빛에 그의 얼굴이 평온해 보였어요. 이게 뭐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민호가 눈을 뜨더군요. 잠 깼냐고 물었어요. 네, 라고 답했습니다. 괜찮냐고, 어젯밤이 불편하진 않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고, 아니 좋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다행이라고, 자기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매일 만나진 않았지만 이틀에 한 번쯤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원고 마감이 있는 날엔 민호가 먼저 밥을 해두고 기다리곤 했고 반대로 그가 설계일로 늦는 날엔 제가 먼저 식사를 준비해뒀습니다. 서로의 생활이 얽히고 그 안에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들이 늘어갔어요. 이제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이 사람과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해질 무렵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뜨는 소리만 들렸어요. 요즘은 혼자 밥 먹던 때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자 민호가 고개를 들며 그럼 오래 같이 드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럼요. 이제 반찬도 서로 입맛에 맞춰야죠. 라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고 세상은 천천히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식탁의 불빛만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우린 그렇게 또 하루를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누구의 집도 아닌 서로의 공간에서 사랑이라 부르기엔 조용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이 이상했어요. 잠이 늘고 입맛이 변하고 이유 없이 피곤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 생각했죠. 번역일이 워낙 눈을 쓰는 작업이라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러다 문득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날짜를요. 며칠 뒤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샀어요. 설마 했습니다. 47세의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줄, 선명한 두 줄이 떠올랐어요. 며칠 동안 저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 말하는 게 맞는 건지조차 몰랐어요. 47세의 나이에 임신이라니 민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아니면 믿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이면 자꾸 민호가 차려준 식탁이 떠올랐어요. 그 따뜻한 찌개 냄새와 웃음소리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에게 이 말을 꺼냈다가 혹시라도 무거운 짐이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이제 막 시작된 우리 관계가 이 한마디로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무언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됐거든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냄새에 민감해졌어요. 이건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느 목요일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민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 씨라고 불렀을 때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봤어요. 병원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어디 안 좋냐고 물었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임신이래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민호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이내 얼굴이 부드럽게 풀어졌어요. 임신이요? 되묻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정말이냐고 확실하냐고 물었어요. 네, 확실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 씨, 이건 정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부담스럽진 않냐고 갑작스러운 일인데 괜찮냐고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이 나이에 이런 선물을 받을 줄은 몰랐다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관리를 좀 해야 할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민호가 제 손을 꼭 쥐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수진 씨.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기적이란 이렇게 조용히 찾아오는 거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제 집으로 와서 아침 식사를 챙겨줬어요. 입덧이 심한 날엔 미음을 쓰이고 괜찮은 날엔 가벼운 죽을 준비했습니다. 병원 예약도 직접 알아봤고 산부인과 진료에도 함께 갔어요. 의사는 고령 임신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7세 임신은 드문 경우라며 정기 검진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민호는 꼼꼼히 메모하며 물어볼 게 있냐고 했습니다. 의사의 설명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번역 일 좀 줄이라고 몸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일을 완전히 멈출 순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무엇보다 일하는 게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도울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집안일은 제가 할 테니 수진 씨는 몸 관리만 하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임신 4개월쯤 됐을 때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면 신기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10년 전 이혼할 때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민호는 매일 밤 제 배에 손을 얹고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목소리 들려? 건강하게 자라야 해.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 밤 태동을 처음 느꼈습니다. 뱃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민호! 소리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황급히 달려왔고 제 배에 손을 얹었죠. 잠시 후 다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움직였어요? 네, 느껴지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살아있네요. 당연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밤에 자주 깼어요. 민호는 밤마다 제 등을 쓸어주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힘들면 말하라고 뭐든 해주겠다고요. 그 시간들이 참 소중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한 생명을 기다리는 시간.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보였습니다. 사랑은 열정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거라는 것.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9개월 내내 큰 탈 없이 지냈지만 마지막이 걱정됐어요. 고령 임신이라 제왕절개를 권한다는 의사의 말에 민호는 안전한 방법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맙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민호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이런 행복은 몰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수술복을 입고 제 옆에 있었어요.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곧 우리 아기를 만날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응애하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9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간호사가 깨끗이 닦은 아기를 제 가슴에 안겨줬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민호는 아기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47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퇴원 후 민호는 아예 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기 방을 따로 꾸미고 밤마다 교대로 아기를 돌봤어요. 수유할 때면 민호가 옆에서 물을 떠다주고 기저귀 갈 때면 함께 일어났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새벽 3시에 우는 아기를 달래며 피곤에 지친 얼굴로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실감했어요. 아기가 100일이 됐을 때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호의 아들도 왔어요. 대학생이 된 아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동생을 안아보더니 웃었습니다. 귀엽네요 라며 조심스럽게 안았죠. 그 모습을 보며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답했어요. 이보다 더 잘할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우연히 만들어준 인연. 그 끝은 결국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다시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들. 사랑, 임신, 출산. 모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현실이 됐어요. 50년 가까이 살아오며 이렇게 모든 게 잘 맞는 사람이 있었는지 가끔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아기를 재우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정리하는 이 일상이 기적 같아요. 민호가 가끔 말합니다. 그날 밤 비만 안 왔어도 우리 못 만났을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답해요. 우산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연히 여러 번 반복되면 필연이라고들 하죠. 그 말이 이젠 조금은 믿어집니다. 처음엔 그저 비를 피하려 함께 쓴 우산이었고 새벽 편의점 앞에서의 어색한 대화였고 벤치에 앉아 나눈 캔맥주 한 잔이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함께 밥을 짓고 같은 계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믿기 어려운 기적까지 선물했으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큰 약속이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저 오늘도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젊을 땐 몰랐어요. 사랑은 타오르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라는 걸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조용히 밥을 먹고 웃고 아기를 보며 서로의 하루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민호의 웃음소리가 익숙해졌고 그의 발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놓여요. 이게 아마 제가 기다려온 평온이겠지요. 나이 들어 다시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 그건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그건 분명 세상이 우리에게 건넨 마지막 축복이었어요.
우연히 만들어준 인연, 그 끝은 결국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작지만 소중한 생명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늙어간다는 건 이토록 따뜻하고 또 이토록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노후의 여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뜻밖의 인연과 기적 같은 선물,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어디든 노후 이 여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